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박지수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취업을 부탁해 홍보를 위해서 제가 제 친구들에게 취업을 부탁해 화이팅 영상을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 바람직한 걸 찍네요. 참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 패널과 달리 너무 우리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의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됩니다. 시연쌤은 힘내시고요. 네. 자, 들켰네. 문제 풀어볼게요.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수학자 회의에서 뛰어난 업적을 올린 2명의 수학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상은 무엇일까요? 저 그런가요? 정답 맞춰도 되나요? 그럼요. 네. 자, 오직한 줄 순간에 주세요. 네. 멈추는 모습으로. 저 필즈상. 필즈상. 네. 정답입니다. 수학의 그 노벨상 같은 건데 캐나다의 수학자 필즈라는 사람이 네. 이것들을 제청을 하고 이 유산을 가지고서 거기다 뭉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필즈는 필즈상이 그 수상되기 전에 한 1년 전쯤에 죽었다고 해요. 실제로 수상되는 건 못 봤는데 1936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도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자유자재로 받을 수 있는 날들이 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입니다. 이 지수를 통하여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이 측정법은 무엇일까요? 비만 지수? 저요? 차 이름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독일 말로 B. 뱀베라고 하는 네? 뭐라고요? 독일 말로 뱀베라고 하는 BMW 몰라요. BMW?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서 지금. 욱한 터졌다 방금 지금 빵 터지고. BMW? 알긴 재환 씨가 알죠. 이 정도 하면 진짜 욱한 거예요 BMI? 지금. 예. 아닌가? 자, 오죽한 줄 주세요. 어떠한 비만 측정? BMI 측정법? BMI 네. 측정법 오. 정답입니다. 키와 몸무게니까요. 저게 그 전체 한 160cm에 60kg이다. 그러면 처음에 그 60을 앞에 놓고요. 몸무게를 앞에 놓고 네. 나누기 1.6의 제곱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수가 나오는데 그 지수가 한 20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데 그게 이제 과체중이 나오면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좋다라고 해서 BMI 지수라고 해서 그 초록창에 쳐보니까요. 그냥 자기 몸무게랑 넣으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뭐 이렇게 그 혼자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네. 갖다 넣어가지고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인데요. 이 특정 지역에 들어서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쿠폰 등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위치 정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점주에게 제공하면 점주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쿠폰 발송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서비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카카오 택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아마도 오토 서비스? 알겠습니다. 자, 그럼 5초 카운트 주세요. 오토 서비스. 오토 서비스. 오토 마케팅. 정답입니다. 네. 오토 서비스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온라인만 가지고 그 하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매각에 실패한 트위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만 가지고 했는데 수익 구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생겨나는 기업들은 사실 수익은 오프라인에서 난다 이거죠. 그럼 온라인은 그것들을 매개해가지고 하나의 역할로 하자라고 해서 요즘엔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서 이런 기업 형태를 많이 만듭니다. 대표적으로는 배달 앱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배달을 주문하는 건 온라인으로 하지만 실제로 수익은 거기서 실제로 일어나는 서비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했던 뭐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라든가 대리운전을 찾아오는 서비스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미용실을 가게 하는 서비스, 예약 서비스 같은 경우들인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나오는 어떤 상업적인 것들은 네. 대부분 그 돈은 오프라인에서 벌고 그것들 매개하는 역할로 온라인을 묶어가지고 O2O 서비스, O2O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땡땡땡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다. A선, B선, C선 총 3개 노선을 추진 중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철도 기차 같은 거 잘 안 타서 잘 모르겠는데 통근자들의 그 시간을 절약해주기 위해 기사를 얼핏 본 것 같은데 저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GTX? GTX?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초 카운트 주세요. GTX? GTX. 정답입니다. 은근히 모르겠는데 하면서 다 맞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네. G가 그레이트고요. 그다음에 트레인, 익스프레스 해서 빨리 가는 서비스죠. 빨리 가는 기차로 그 기존의 지하철보다 더 깊게 파가지고요. 네. 가능한 한 직선 노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선, B선, C선인데 지금 문제가 저게 확정이 안 돼요. 근데 A선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연결해달라. 최근에는 저게 이제 여기까지 오기로 했는데 파주까지 더 가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계속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저거가 되면요. 용인 쪽 있죠. 용인에서 그 강남을 거쳐가지고 종로 쪽 해가지고 일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선이 그쪽 선이 A선인데 그게 잘 되면 거의 용인에서 강남까지 10몇 분? 네, 그 정도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게 보통 4, 50분 걸리는 걸 거의 3분의 1로 줄여준다라고 해서 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엄청 교통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근처로도 이제 집값이 많이 뛰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인기 있고 명망 있는 인물을 후보로 영입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거는 제가 알아요. 이번에는 안다고 얘기하고 맞출게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네. 알겠습니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 정답입니다. 오. 힌트 없이 한 방에 맞췄어요. 그러니까요. 은근히 다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지금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진짜요? 예. BMI는 틀리게 할 거 그랬네. 그러게요. 또 예. 열심히. 제가 답답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당의 후보를 뽑을 때 네. 우리 당만 참여, 우리 당원들만 참여하는 건 클로즈드 프라이머리라고 하고요. 그것들을 우리 당과 관계없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을 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에서 당의 후보를 뽑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인기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당의 장악력을 가진 사람이 뽑히게 돼요. 그러면 사실 그 경선에서는 힘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 국민한테 이 당의 후보를 전 국민이 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당권과 관계없이 당의 뭐 조직적인 그런 거 관계없이 좀 필요한 사람,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뿐더러 정치적으로는 그런 것 자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바람몰이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조금 이게 좀 할 수 있는 데들은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지수 학생 다 맞췄어요. 대단하네요. 어땠어요? 네, 오늘 뭐 다 맞춰서 기분이 좋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티브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정도면 뭐 딱히 네. 우리가 그 힌트를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네. 수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체질을 통해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체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비만 측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한 씨는 평소 지방 성분의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하는 편인가요? 네, 지방 성분 많이 섭취합니다. 그리고 지방뿐만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도 다 많이 섭취합니다. 뭐든지 다 많이.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지방 섭취가 비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은 억울하고 오히려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왜 지방이 문제라고 알려졌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제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수 학생도 혹시 살찔까봐 지방 섭취를 피했다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살이 방송이니까. 하나도 안 쪄서. 네.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마른 체질이죠. 네, 체질상 먹어도 별로 살이 안 쪄서. 아, 예, 예. 근데 오히려 저는 너무 말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보기 좋게 살이 찔 수 있을까는 참 많이 고민을 해봤었어요. 아, 오늘 학생을 잘못 섭외했네요. 아니 근데 정말 이것도 마른 사람들은 네, 정말 좀 고민일 수 고민-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지방은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서 피해야 할 첫 번째 요소로 꼽혔는데요. 네.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발단은요. 네. 그 니나 타이쇼스라는 사람이 쓴 지방의 역설이라는 책이 최근에 번역이 됐고요. 네. 그 책을 바탕으로 또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돼서 네. 거기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먹고 싶어요. 지방 맛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지금 눈이 확 간 상태라서 이게 화제가 급작스럽게 확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좀 잘못됐다. 지방에 대한 상식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죠, 선생님?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지방의 역설 과연 맞나? 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됐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방은 몸에 해롭다는 상식을 뒤집고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된다는 주장이 나와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리딩을 하는데요. 발단은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니나 타이쇼스의 지방의 역설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9년여에 걸친 끈질긴 조사를 바탕으로요.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잖아요. 일단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라고 했으면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지방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쓰게 돼 체지방이 줄어든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는 미국에서 시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요. 미국 사람들조차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성공률이 50%로 낮았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각 비만 유형별로 다이어트가 다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탄수화물이다 지방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해서 중간자적 입장을 소개한 글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지방은 억울하다. 예, 설탕업계가 50년 전 심줄하는 지방탓 연구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미국의 제당업계가 50년 전 연구자들에게 그 돈을 주고요. 설탕의 혐의를 덜고 지방을 주범으로 몰고 가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논문 결과를 조작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요. 건강에 미치는 설탕의 부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인식에 초래했다라는 그런 것과 함께요. 또 자신한테 유리한 연구를 좀 조작했다라는 그래서 그 논문을 조작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감을 떨어뜨렸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포화지방의 심질의 원인이란 설탕의 증거가 없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지방이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억울한 누명을 써왔다가 네. 사실은 설탕이 더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좀 혐의가 풀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걸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네, 최근 이 저탄수화물과 고지방 다이어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전문가는 이게 맞다, 어떤 전문가는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참 알 수가 없는데 그 니나 타이쇼스 같은 경우에는 9년간의 연구 끝에 이 책을 썼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에 좀 그 힘을 가지고 같이 이제 그 의견을 같이 첨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칼로리가 연소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이라는 게 결국은 그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그 다음에 지방을 쓰게 되니까 결국 네. 우리 그 내장 지방 있잖아요. 그 이런 부분들을 결국 그렇죠. 쓰게 되고 해체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살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에서는 뭐가 있냐면 일단 과학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이 훨씬 더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라는 거죠.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 건데 이것들을 그걸 안 먹고
그 지방만 이렇게 하는 경우 어쨌든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은 아무래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스웨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게요. 그 네. 동유럽은 왜 뭐 덴마크식 다이어트도 있고요. 덴마크 다이어트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스웨덴도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가장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네. 10여 년 전부터 이 방식이 알려지기 시작해서 지금 전 국민의 20%가 이 식이요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방 하면 또 우리 딱 생각나는 거 네.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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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웨덴에서 버터 풍기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방을 극도로 피하는 분위기가 반전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기업의 상품 기획이나 생산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맛있잖아요. 그쵸. 또 버터에 이렇게 튀긴 거 버터에 딱 해가지고 반만 버터에 이렇게 해 먹어도 그냥 얼마나 맛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먹어 버터를 먹으면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맛이나 이런 것들을 살린 것들이 네. 이런 그 혐의를 좀 벗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조그만 소식에도 우와 하면서 침소봉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지방을 활용한 지방의 맛있음을 또 활용한 그런 그 상품이나 편의점 그 음식들은 많이 기획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설탕과 지방 어찌 보면 가장 맛있는 것인데 건강과 관련해서는 항상 논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 50년 전에 설탕 업계가 로비를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방의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좀 변하지 않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고지방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요 혈관에 지방이 침착이 돼요. 네. 근데 그 피가 통하는 게 혈관인데 요거를 막게 되니까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일어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심정지도 일어날 수 있고 아이고. 심혈관계 그런 얘기들 네. 일어날 수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한 40대, 특히 남자가 30대를 넘어가면 그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한 반 정도는 네. 그 고지혈증 위험군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식습관이 이런 것들이 좀 쌓이는 식습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아무리 뭐 그 지방이 뭐 그 억울하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런 심장 질환과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가공식품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지방, 설탕, 소금의 입맛이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말 근데 사실 설탕, 지방, 소금 죽이잖아요. 네. 그 얇은 그 감자칩 있잖아요. 아, 예, 맛있는 거. 모자 쓰고 이렇게 네네. 딱 통에 돼 있는 거, 양파만, 어니언만. 네, 글스. 네, 그 글스. 네. 그런 거 정말 맛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럼 네네. 되게 짜요. 정말 짭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소금 맛에도 되게 길들여져 있고요. 네. 또 하나 그 백종원 씨 네. 같은 경우가 처음에 설탕을 너무 팍팍 치니까 사람들이 뭐 설탕 저렇게 많이 써 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분은 그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 만들듯이 그러니까 맛있게 만드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음식점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탐사 기자가 이것들을 폭로하는 기사를 썼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책에 이제 설탕으로 배신하다, 지방으로 배신하다, 소금으로 배신하다 세 개의 장애로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탕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업계에서는 소금을 강조하는 식으로 설탕을 잠깐 뺐다가 소금을 강조하고 소금이 문제가 되면 설탕을 강조하는 식으로 이 세 가지를 돌려 쓰면서 이게 맛있는 것들의 원천이니까 네. 이 맛있는 것들은 포기하지 않고 얘네 세 가지를 가지고 돌려 쓰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고발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영양 성분의 문제나 그 가공식품의 문제 모두 개인이 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정부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인구가 지난 15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많으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대형마트의 식품에 스티커에 굉장히 크게 그 함량을 써놓은 거예요. 건강에 그 유해한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게 성분 자체를 좀 크게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지방, 포화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고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네. 그래서 또 특정 성분의 과다 정도를 색깔 나타내는 스티커도 도입을 해서 이건 빨간색 그럼 뭔가 위험한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부가 나섰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치면 우리도 담배 같은 거에 네. 피우면 해롭다 이러면서 굉장히 경고 문구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막 피잖아요. 피는 사람들은. 그거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노력들은 좀 있긴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네, 자신이 해본 다이어트나 지켜본 다이어트 중에 성공한 것은 어떤 것이며 성공의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아까 지수 학생이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해서 그렇죠. 오늘 네. 주제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여기 드네요. 문제 중에서 자신이 지켜본 다이어트 중에 성공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구나 이런 경우에 좀 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 학생 답해볼까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뭐 현재 내가 너무 뚱뚱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이 어떤 그런 예쁜 몸매에 대한 결핍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막 완전 멋진 몸매의 연예인을 동경해서 그런 긍정적인 걸 얻기 위해서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든 간에 목표가 뭐든 간에 그걸 되게 다이어트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귀찮고.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약간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제 사례를 예로 들면은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었지만 해서 성취한 것 중에 약간 제 재수 생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가 항상 떠올렸던 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거의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제가 떠올렸던 거는 제가 과거에 이뤘던 작고 큰 성취들 그런 성취들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감을 가지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 시기만 지나면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좋게 됐었 사실 뭐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좋게 됐었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다이어트나 그런 거를 하는 성공의 동력은 자기 확신 혹은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기 확신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 만족한다. 내 몸매에 만족하는 자기 만족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 성취하고 싶은 내 목표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 그러니까 그런 자기 확신을 주는 건 뭘까요? 자기 확신을 주는 거는 제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했었던 성취들이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이런 것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게 지금 지수 학생 같은 경우는 지수 학생이 굉장히 특정한 경우를 딱 놓고서 누구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좀 취업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확장을 좀 생각을 하는 건데 굉장히 특정한 경우로 딱 멈춰 있고 확장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질문의 의도가 뭔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슨 식품 기업에서 출제할 것 같지만 웬만한 기업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의도는 분석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여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다이어트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동력은 뭐고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다이어트를 해봤냐 안 해봤냐 성공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나름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분석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답은요 굉장히 애매한 게요. 일단 하라는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끌고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선 그러면 내가 지켜본 사람의 다이어트의 성공담은 이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건 거기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려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들어가면서 그게 주관이 들어가면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 학생 같으면 그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기 확신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고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음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야말로 진짜 좀 말랑말랑한 네. 이런 주제인데 네. 이게 사실은 지방의 역설이라고 해서 지방이 나쁘다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괜찮은 거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잘못 알려진 상식이 뭐가 있을까? 혹시 아는 게 있다면 그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임신 중에 커피를 마시면 태아에게 해롭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임산부의 그 커피 음용이 태아 발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술은 어때요? 술은? 술은 안 좋죠. 안 좋대? 담배도 좋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탄산도 좋지 않습니다. 탄산이요? 네. 혹시 결혼 안 했잖아요. 아, 제가 이번에 찾아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세아 씨는요? 저는 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뇌가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거는 완벽하게 정말 그 진짜 팩트인 자료인데 이 뇌 있지 않습니까? 뇌는 어머님께 그대로 물려받는 됩니다. 100%를 유전혈통상 아, 정말요? 어머니의 머리를 100% 받고 그렇게 받은 게 이제 50% 그리고 나머지 환경적 요인의 발전이 50%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머리의 그 유전적인 그 뇌 기본적인 그 뇌의 능력은 어머니의 뇌를 100% 99% 일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뇌는 일단 어머니의 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금. 아니에요. 네. 진사 학생은요? 저는 이온 음료랑 술을 같이 마시면 더 빨리 취한다. 그렇지 않대요. 그거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온 음료랑 술이랑 같이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희석시키기 때문에 덜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덜 취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잘못 알려진 상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기사를 찾아보니까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증명이 됐대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라시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먹다 예. 보면 섞어 먹었어 하면서 그냥 가는 네, 그런 것도 있을 플라시보, 것 같아요. 플라시보.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온유 학생, 333 양치법, 노노.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는 것은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에나멜질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물로 입안을 간단히 헹군 후 약 30분이 지난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더 좋다고 하네요. 태희 학생,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 선풍기 바람이 주변 산소를 밀어서 선풍기 바람을 얼굴 쪽으로 하면 산소 부족으로 죽는다고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공기는 충분하고 선풍기 바람조차도 공기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유실 학생, 그렇게 비 맞다가는 대머리 된다. 우리나라 산성비 평균 농도는 pH 4.5도 정도로 샴푸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미세먼지와 오염물로 인해 모공을 막히게 할 수 있으므로 깨끗이 씻는 것을 권유한다고 하네요. 다혜 학생,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불합격한다. 하지만 오히려 미역국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의 순환을 도와 뇌에 원활한 산소 공급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지수 학생? 저는 온유 학생의 의견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당연히 밥 먹고 바로 양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줄 알았는데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니 네네. 네, 저도 30분 뒤에 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시겠어요? 야, 이거 진짜 베스트 댓글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면접에서도요. 딱딱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면접관도 심심하니까 가끔 또 재밌는 걸 던져요. 네. 그랬을 때 면접관한테 그러면 팍 귀에 꽂히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령 좀 그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 같이 이런 네. 식으로 자극적인. 자극적인 네. 그래?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면접관들이 약간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이라면 얘 그렇게 비 맞다간 대머리 된다 이게 확 와서 꽂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접관의 그 성분에 구성 성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김유실 학생이 그런 전략적인 머리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충격을 주고 좀 임팩트를 남기는 네. 그런 용으로는 유실 학생의 이 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실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은 잘못 알려진 상식의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이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지방이 괜찮다 아니면 탄수화물이 괜찮다 이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장들이 있는 것 뿐인데요. 다만 한 가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완벽한 진리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는 무조건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이런 관점밖에 없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심지어 과학도요. 또 다른 측면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여러 가지 관점을 열어놓고 가능한 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학생 어땠어요? 저 마지막에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꼭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도 이렇게 너무 하나의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길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인 만큼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아서 네. 또 그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